안녕하세요. 라이트바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5년형으로 발표된 모델 중 야마하와 스즈키에서 발표한 모델 중 일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옵션 적용과 수입 여부는 수입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마하 트레이서 9 시리즈 트레이서 9 MT09를 베이스로 파생된 투어러 모델인 트레이서 9은 새롭게 도입되는 YAMT 기술을 접목하면서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기본 사양 모델은 엔진의 출력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며 5가지의 라이드 모드 안에는 2개의 커스텀 모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인 헤드라이트 하단부에 코너링 라이트를 추가해 기존의 날카로운 느낌에서 보다 풍만한 투어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다만 발광부 유닛이 별개로 확연히 구분되어 조금은 산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 하단부에 배치된 코너링 라이트는 7도 이상의 기울기가 발생할 때 작동 가능합니다. 이전 세대의 GT 플러스 사양에 적용되었던 7인치 TFT 계기판이 기본 모델에도 적용되면서 차량의 주행정보 및 세팅을 보여주는 정보 전달력 면에서는 월등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면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동 조절이 가능한 윈드스크린과 일반적인 방식의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급제동 시 뒷차량에게 경고를 하는 ESS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형으로 모델 체인지가 된 사항에는 서브프레임의 길이를 50mm 연장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텐덤자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장거리 주행 시 텐덤자의 편안함과 함께 운전자와의 간섭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기본 사양은 일반 매뉴얼 방식의 기어 변속을 사용합니다. 트레이서 9Y AMT 사양에는 기본 사양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어 변속 관련된 부분인 YAMT 기술이 적용되어 왼쪽 스위치 박스 하단의 패들 시프트를 통해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조작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열선 그립과 방향 지시 등의 자동 취소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차량 중량은 일반 모델은 219kg, YAMT 사양은 224kg입니다. 트레이서 9GT 기본 사양 대비 조금 더 고급 옵션이 포함된 트레이서 9GT 모델은 이전보다 보완된 3세대 퀵시프트, 윈드스크린 하단부에 위치한 카메라와 연동되어 자동 조정되는 헤드라이트가 포함됩니다. 이 기능은 교외에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상향등을 켜고 대형 차량이나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전방 차량이 있는 경우 상향등을 끄는 기능으로 야간 운행 시 전방 시야 확보가 힘든 구간에서 라이더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뒤 서스펜션은 가야바의 전자제어 방식으로 교체되면서 투어링에서 안락함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윈드스크린 또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정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까지 잠금 설정 가능한 스마트키도 적용됩니다. 트레이서 9GT YAMT 사양은 YAMT와 더불어 경사진 구간에서 정차 시 차량을 제어해주는 기능과 백라이트가 적용된 스위치박스로 야간 조작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차량 중량은 일반 모델이 227kg, YAMT는 231kg입니다. 트레이서 9GT 플러스 트레이서 9 시리즈의 최고 사양인 트레이서 9GT 플러스는 앞서 언급한 모든 옵션이 포함된 상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BSD가 적용됩니다. 전방 주행 차량과의 거리 조절을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의 주행 속도 또한 자동적으로 제어되며 라이더가 감지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사이드 미러에 내장된 램프가 점등하며 경고를 하게 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주는 TPMS도 포함되면서 펑크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0단계로 선택 가능한 열선 그립은 겨울철 투어를 즐기는 라이더에게 필수적인 항목이니만큼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DLC 처리된 엔듀런스 체인으로 메인터넌스에 있어 신경쓸 요소를 하나 덜어내게 됩니다. 최고급 사양인 만큼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어 변속 부분에서 매뉴얼 방식은 제외되고 YAMT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차량 중량은 232kg입니다. 타 브랜드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최신 전자제어 기술을 배기량으로나 가격적인 면에서나 하이엔드 레벨의 모델에만 적용했지만 야마하는 그보다는 낮은 배기량과 가격대를 형성할 모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최대 출력은 사양에 상관없이 119마력 93Nm로 이전 모델과 동일합니다. 시트고는 845mm와 860mm에서 라이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T-Max 560 테크맥스 스쿠터라는 장르에서 높은 배기량에 속하는 맥시 스쿠터 분류에서 T-Max는 2001년 첫 출시한 이후 가장 대중적이며 스포츠성이 뛰어난 기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뛰어난 밸런스와 운동 성능을 인정받은 T-Max 시리즈의 2025년형은 2020년부터 적용한 562cc 엔진에는 변화가 없지만 강화되는 유로5 플러스 환경 규제에도 출력에 변화 없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헤드라이트를 비롯한 프론트 뷰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주어 그런지 이번 T-Max 560의 변화는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헤드라이트의 형상 변화와 하단부 공간에 구조물을 만들어 넣으면서 허전하게 느껴졌던 공간을 메꿔주었습니다. 프로젝션 방식의 발광부를 좌우에 각각 2개씩 배치한 것은 동일하지만 세로형 DRL을 추가하고 끝단에 방향 지시 등을 담당하는 LED를 더하면서 전장계통에서의 일체감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헤드라이트와 윈드스크린 사이 영역에서의 페어링 형태를 달리해 이전 모델보다 볼륨감을 키웠습니다. T와 S로 선택할 수 있는 D 모드, 전동 스크린, 크루즈 컨트롤, 열선 그립과 시트 등의 기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IMU와의 연동을 통해 ABS 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BC라는 약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엔진의 최대 출력은 47마력, 최대 토크는 55.7Nm이며 시트고는 800mm, 차량 중량은 221kg입니다. 스즈키 DR-G4SM 한때 국민 모타드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DR-G400SM의 후속 모델이 2025년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DR-G4SM이라는 모델명으로 발표가 된 모델은 첫 출시 이후 외형적 변화가 없던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할로겐 타입의 헤드라이트는 구슬 모양의 프로젝션 방식 유닛으로 작게 변경되었는데 그 형태가 아직은 눈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슬리퍼 클러치는 기본 적용되었으며 전자적으로 스로틀 바디를 제어하는 라이드 바이 와이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엔진의 출력에 대해 3개의 맵 중 선택할 수 있는 SDMS가 포함되고 이지 스타트와 트랙션 컨트롤, 리어 휠에 대해 끌 수 있는 ABS와 같은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가 적용되었습니다. 엔진은 실린더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에 대해 재설계하고 흡기와 배기계통 모두 새롭게 만들어 유로5 플러스의 환경 규제를 통과하면서 기존 모델의 출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엔진의 최대 출력은 38마력, 37Nm로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154kg의 가벼운 차량 중량으로 인해 라이더가 느끼는 가속감이나 펀치감은 남다르게 느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즈키 코리아에서는 발빠르게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가격은 미정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출시된다면 슈퍼모타드로의 입문을 고려하는 라이더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2025년형 모델에 대한 소식이 남아있는데요.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